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 4호 성형외과의 한근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을 진행했던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안면거상만 한 건 아니고 이마 내시경 리프팅이라고 해서 얼굴의 위쪽 3분의 1, 이마를 포함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같이 리프팅을 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사실 저희 직원분 어머님이세요. 저희가 모델을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직원이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처짐이 있고 꺼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처짐과 꺼짐이 눈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께서는 눈과 관련된 수술들을 할 필요는 없으셨던 아주 좋은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마 내시경 리프팅과 안면거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리프팅을 하게 되면 얼굴, 제가 손으로 잡은 이 얼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면거상, 목거상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요. 이 이마 쪽, 가운데에서 이마 쪽에 처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마가 처지면 이렇게 찡그린 듯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 쪽에 해당하는 수술은 잘라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눈썹과 이마를 잡아당겨서 펴는 절제해서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그래서 수술을 전체적으로 길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작게 절개창을 4군데 정도 내고 하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 내시경 리프팅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안면거상은 사실은 귀 앞쪽을 포함한 머리 쪽과 귀 뒤쪽까지 연결되는 긴 절개선을 통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거상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안면거상술을 할 때 특히 동양인에서는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도 턱 밑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가 심술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턱 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 흡입을 하고 지방 흡입한 것을 꺼져 있는 부분에 이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이식을 보통 같이 하고 심부볼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깊은층 지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한 케이스의 70%에서 80% 정도는 그 심부볼 제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마 내시경 리프팅, 안면거상, 그다음에 심부볼 제거, 지방 흡입 이식 이렇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전 상태를 사진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전형적으로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그 다음에 턱선 라인이 무뎌져 있는 듯한 형태의 얼굴이시고요. 이렇게 45도에서 보면 팔자주름과 마리오넷선, 대부분은 이 부분, 이 마리오넷선을 연장한 쪽에 이렇게 해먹처럼 이렇게 늘어진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이 바깥쪽 부분은 처지지 않고 붓게 되고요. 이 사이 부분이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이쪽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처진 느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진 느낌을 교정하는 것이 이 안면거상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 쪽은 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 단순히 눈꺼풀에 집중해서 상안검, 하안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썹의 위치가 같이 내려왔는지를 확인해서 눈썹과 이마가 같이 처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눈썹과 이마를 들어 올림으로써 윗눈꺼풀 처짐이 동시에 해결되는, 그러니까 따로 상안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케이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보통 이마 내시경 리프팅 수술과 안면거상술 합쳐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열흘째 실밥을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흘째 오셨을 때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약간 붓기가 있으셔서 얼굴이 좀 더 빵빵해 보이긴 하는데 멍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멍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통 아래쪽에 멍이 잘 들기 때문에 이 입가에서부터 턱선 라인에 해당하는 양쪽의 이 부분들이 멍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이마 쪽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는 사실 절개선이 안 보이는 게 이 머리 안쪽으로 절개를 했다가 고기를 실밥을 지금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45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자주름과 마리오넷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들이 같이 다 좋아지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흉터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이게 실밥을 제거한 당일 사진입니다.
이 절개선의 위치를 요거를 저희가 이주라고 영어로는 트라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주의 절개선을 앞으로 할 것이냐 뒤쪽으로 해서 숨길 것이냐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흉터들은 이 머리 쪽 속에 있고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목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헤어스타일만 있으셔도 대부분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흘째만 돼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서 다니실 만한 정도가 될 수 있는 게 평균입니다. 큰 수술이라서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아프다기보다는 박리라는 걸 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는 수술이고, 이 상태에서도 본인은 많이 부어있고 얼굴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모양도 바뀌었으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보고 수술했네 라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밥법을 10일째 대략 2주 정도만 돼도 다니실만 한 정도가 되는 경우가 평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처가 다 낫고 아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게는 6개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어있던 느낌이 좀 빠져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걱정하시는 흉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알지만 원래 얼굴과 귀 사이에는 피부가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귀 쪽에 있는 피부와 얼굴 쪽 피부가 살짝 경계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선 자체를 그 경계선에 맞춰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잘 모를 수 있을 정도의 흉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머릿속의 흉터와 귀 뒤쪽의 흉터는 잘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요. 가끔씩 흉터가 튀어나오는 비유성 반응이라든지 켈로이드 같은 체질인 경우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귀 앞쪽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생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잘 못해서 너무 그 상처에 장력이 많이 걸리는, 수술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정도의 흉터를 6개월이면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흉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술한 안면거상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고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을 때 열흘째, 그다음에 수술 후 6개월 이렇게 세 단계에 거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고 과감하게 용기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